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하는 헌재가 매우 편파적이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의 이 도덕성 문제, 그리고 편향된 정치색이 드러나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문제적 인간들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형배,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 조주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뭔가 꼴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무 시간에 독후감도 쓰고 야동도 보고 헌법재판관이 나란 녹을 먹으면서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탄핵 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에 관해서는 미국 뺨치게 개방적이신 분인데 왜 사상 측에서는 좌쪽에 함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판사들의 품격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문형배, 야동, 미성년자 음란물을 공유한 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랜만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독서를 뿜어냈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고교 동창들과 나누는 그 단톡방, 이제 카페 그 내용을 11일 오전에 받았어요. 제가 엄마야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이 수위가 꽤나 높은데 이 문씨들이 원래 안 이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문씨 두 사람 때문에 정말 이 문가가 쪽팔려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일본 야동을 봐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했죠. 일본에서 이 문재인이의 그 일본 야동의 시청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 문씨 이 형배가 또 이 음란물을 가지고 논란에 섰습니다. 생긴 거 데려놓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면요. 이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고교 동창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미성년 음란물까지 공유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특정 부위 노출 사진을 공유했다라고 하면 이 파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관리자가 이 삭제를 다 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네티즌 수사대들에게는 다 캡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 다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공직자에 있으면요. 본인이 소속한 단톡방에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음란물이 올라오면 스르륵 나가죠. 왜냐?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공직 사회에서 나의 품평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형배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야동을 올린 분에게 댓글을 달면서 신분을 과시해왔다라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 목적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 또는 시청했다 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속해 있는 이 동창 카페 음란물들 제목을 보면요. 상당히 수위가 좀 높습니다. 이 캡처 한번 띄워드릴 건데 가정교사 11살 이거가 혹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카페 지금 또 띄워드릴 건데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 이런 거 보면 되게 구역질 나죠. 아였다 이런 것을 공유하고 봤다라는 것에 일단 일반인이다라고 하면 크게 제재 대상에서 다 그러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법조인 기관의 공직자로서의 이 뭔가 부도덕함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문형배 재판관이요 고교 동창 카페에서 이 사진을 돌려봤다.
이렇게 되면 법적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문형배가 해당 사진을 직접 올리거나 직접 댓글을 달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미성년자를 소재로 하는 사진을 함께 봤다라고 하면 방조 혐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이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이 조교 동창들의 단톡방에 자꾸 이렇게 이상한 사진이 올라오니까 그 강찬식이라는 사람이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한 동창이 행배야, 그러니까 문형배한테 글을 쓰는 거죠. 찬서가 네가 우리 사이트에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그림과 노래를 많이 올려주는데 오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이 올린 글들 이게 저작법 저촉을 받아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법에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농도가 갑자기 심해지니까 함께 시청하고 있는 이 고교 동창들도 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좀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형배에게 글을 씁니다. 행배야, 네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글, 사진 이런 거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거 좀 막아줘 라는 뜻이 포함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찬서가 계속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인지 계속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찬석이 잡혀가던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 이러면서 비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참 별로다. 그런데 이 문형배가 여기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찬식 씨가 이 알구진 사진들을 올렸는데 그 밑에 문형배가 댓글을 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이 행배야 오랜만이네. 이제 좀 짬이 나나 보구먼. 자주 들러. 그러니까 이런 음란물에 자주 들러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관이 미성년자 음란 사진에 여기에 댓글을 달고 자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보면요 아직도 업무 시간이다라는 거죠. 17시 10분입니다. 이거는 업무 시간 중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업무 시간 때 독후감도 썼는데 이런 음란물 쳐다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글도 퍼올렸습니다. 저 한나라당 왼수들과 조중동 개 씨부리들 때문에 민초를 위해서 훌륭하게 재판하는 판사들을 좌익으로 몰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하고 이런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문형배가 댓글을 답니다. 둘 다 아님. 그러니까 강찬석 씨, 그러니까 야동을 많이 올렸던 그분이 좋은 시간에 점심 같이 하자. 찬서가 정리되는 대로 연락할게. 그래 천천히 정리하고 보자. 이런 글을 적는데 이 댓글을 단시간에 좀 봐야 됩니다. 13시 13분 그리고 9시 24분. 그러니까 출근 딱 해가지고 컴퓨터 딱 켜고 야동 한번 딱 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집중적으로 이 음란물을 올린 강찬식 씨와 친분이 있는 대화를 했다라는 것, 이게 다 캡처가 돼가지고요 네티즌 수사대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덜법 판사들의 품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이 2월 11일 오전부터 문형배 이런 음란물, 이 음란마귀 행태가 이제 폭로가 되자 이 단톡방에 이 대하고등학교 15회 이 카페 방에는요 이 등업 신청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업을 시켜줘야지, 이 카페에 이제 함께하는 인원으로 등업을 시켜줘야지 음란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행배야 등업 right now 이러면서 이제 조롱의 글들이 쓰였죠. 이나 저나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고
뭔가 아우라가 남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이 있는데, 이번에 이 문형배 헌재 소장의 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그런 아우라는 다 깨졌다라는 거죠. 정말 치부까지 다 드러내놓고 어떤 인간들이 이 주로 우리법 연구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문형배 한 사람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보다 못해가지고 오늘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독서를 쏟아냈는데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도망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재판이 아니고 원림 재판보다 모질한 개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그러면서 지금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으면서 변론 기일도 지 맘대로 일주일에 2번씩입니다. 이거는 살인적이죠. 그리고 심리도 지 맘대로, 시간도 지 맘대로 초시게 되면서 가장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요,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으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런 기회를 국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플랜을 짜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헌재는 진실의 방, 진실의 재판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헌재는요, 진실, 이런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무효다라고 하면 이 한덕수 탄핵이 된 이후에 대행의 대행 최상목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했죠. 이 임명도 무효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넘어선 초헌법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하는 헌재가 매우 편파적이다라는 거죠. 검찰의 진술은요, 밀실에서 뭔가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이 증언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작성한 검찰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보겠다라는 건 진실을 보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런 법들까지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속도를 내는 건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이제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요, 헌재 설립의 기본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가면서 존립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끌어내는 이런 무리한 짓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럴수록 더 그리운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